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자바 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코딩을 직접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렇다고 프로그래밍 문법을 배우시는 수업이라고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처음 보는 C코드도 잘 해내셨습니다. 자, C코드에서 로직, 자, 재현아 우리가 변수 표현을 순서도에서만 배웠는데 그걸 C코드에서 공부를 한번 잘 하셨다면 자, 자바에서 C에서 배운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현을 자바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요. 자, 언어가 C와 자바가 다르기 때문에 C에서 나온 문법과 관련된 표현이 자바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C는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바탕으로 문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자바는 뭡니까? 일단 프로그래밍의 객체지향 구형 기법이 들어간 언어이기 때문에 두 언어는 많이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자, 표기 방식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구현, 그렇죠? 네, 메커니즘 자체가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자바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너무 당황하시겠죠? 우리 정보 처리에서. 자,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 수업을 다 들으시고 자,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객체지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바의 객체지향의 클래스의 구조를 우리가 자, 쭉 라이브러리 계층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개발자 수업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객체, 클래스라는 객체지향 개념 상에서 새로 등장하는 메소드나 속성 값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단어, 상식 수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자, 대부분은 배열과 스트링 객체 쪽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의 자바 코딩 코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순서도와 매치해서 자바 코드를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예, 자, 그 대신 자바의 기본 문법 근거하여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평가의 기준도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실력 정확하게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봤었던 코드들 의미를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자, 문제 한 문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바 부분이. 자,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 객체지향 코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언젠가는 자바 코드 문제가 확장될 겁니다. 그렇죠? 자, 초창기 여러분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본에 충실히 하는 최소한의 자바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실기 교재에 예상 문제 뒷부분에 코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C 언어 플러스 알파. 자, C 언어에서의 제어 구조나 변수 개념 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 문제 12번의 테스트 1점 자바 코드를 봅니다. 자, 코드의 코딩 라인 수는 몇 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자, C 코드는 알고리즘 로직을 표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라인 수가 많지만 자바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실제적으로 자, import java.utility 스캐너 해가지고 예. 클래스 구조를 포함시키고 나서 자, 여러분은 자,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죠. 클래스. 그렇죠? 자, 클래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속성과 메소드. 그쵸? 예. 자, 속성과 메소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클래스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메인, 메소드가 있죠. 함수. 그쵸? 예, 클래스 속에 메인 함수가 있고, 자, 우리는 메인 함수 내부에 있는, 자, 하나, 뭐 지금 화면으로는 세 줄이죠.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아, 세미콜론 있는 부분에서 세미콜론 부분 구별하시고 자, 코딩 라인 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 약간 어색하게 빈칸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 아닙니다. 자, 여기에 집중하셔서 하나, 둘, 세 라인 한번 살펴보면 자, 자바는 어떤 코딩 내용을 구현을 했다라고 문제에 표현이 됐네요. 자, 빈칸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그러한 코딩이다 라고 하고 문법을 묻는 거예요. 그쵸? 결과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은 요일부터 요일까지 요일명을 차례대로 나열하도록 자, 여기서 나열은 출력이라고 합시다. 출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화면에 이렇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정확하게는 일자에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입니다. 요일은 빠졌네요. 자, 그렇게 요일명을 차례대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자, 반복 처리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7개의 출력문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7라인이 아니죠, 여러분. 자, 보시면 시스템.out. 프린트 메소드입니다. 자, 프린트 메소드란 단어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 자, 감으로 뭡니까? 프린트, 인쇄한다라는 건 아실 수 있죠? 자, 객체지향스럽게 자, 메소드 점 프린트. 자, 기능이 메소드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쇄를 합니다. 프린트. 자, 주의하실 건 자, 점 프린트가 있고 프린트 ln이 있죠? 자, 얘는 프린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와 프린트 ln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출력 결과 문제고 이 문제는 빈칸 문제죠. 자, 출력 결과도 더불어 한번 우리가 따져볼게요. 자, 출력시키는 기능이 한 번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몇 번? 7번 반복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를 7회 반복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C 언어에서 배웠던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제어 구조. 그렇죠? 제어 구조와 연관된 뭐예요? 명령문. 자, 그러면 반복과 관련되어 있는 반복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while 부분이랑 그렇죠? while의 반복 구조랑 for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C던 자바던. 자, 그런데 while과 for와 관련해서는 유한 반복, 무한 반복. 자, 그럼 7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야죠. 그죠? 예. 자, 세야 되면 그 제어의 횟수와 관련된 변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변수의 운영에 있어서 일씩 카운트를 증가하면서 7회를 세는 코드가 너무 간결하게 돼 있어요. 자, 분명히 이 부분은 while 아니면 for문일 텐데, 예. 자, while을 했을 때의 제어 변수 코딩 모습은 아니고요. 자, for문인 것 같은데 for는 어떻게 해요? i던, j던, 그쵸? 변수가 있고 제어 변수가 있고 예, 코딩이 길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여기에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영어 단어 변수명이 있죠? 자, W. 보이십니까? 자, 출력 결과가 W 요일이에요. W 요일. 자, W가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얘기는 1번 빈칸에 W와 관련된 일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게 제어 변수일까요? 라고 해서 포문으로 시작과 끝값, 증가값 코딩을 하기에는 실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게 뭡니까? 일, 요일. 월, 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 데이터는 요일자가 없었는데 출력하면서 요일자를 문자열에 추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일명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데이터는 간결하게 문자열로 1차원 배열로 객체화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번 우리가 자, C에서는 안 배웠는데 자바에서 배웠었던 포 뭐예요? 이치 문이 있죠. 네. 아, 간략하게. 자, 분명히 C와 자바를 구별을 하고 반복과 관련되어서 출제를 했을 때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을 때는 포이치 문이 분명히 나옵니다. 시험 초창기에 나옵니다. 자, 자바의 객체 지향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객체를 관리하는 제어 구조를 물으려고 나옵니다. 포이치. 그렇죠? 자, 그래서 포이치 문에 제어 변수 W. W가 객체를 우리가 접근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W를 이용해서 포이치문을 완성하는 1번이 그렇죠? 정답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W라는 제어 변수 알았기 때문에 지역 변수화 하면서 week. 자, 실제 데이터가 있는 1차원 객체에 위크를 연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포 적으시고, 그쵸? 포 적으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문법상에서, 그쵸?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계할 배열객체의 성격이 스트링 클래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W도 스트링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횟수를 센다 그래서 인트 하시면 안 돼요. W가 연결할 weak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W도 스트링 타입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자, 문법적으로는 세미콜론 아닙니다. 콜론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쵸? 콜론이 들어가 있고, 이 W와 연계할 객체별 위크. 자, 타입은 맞죠? 위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은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요렇게 길게.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빈칸이라 그러면 포는 없고 이 스트링 W 부분이 빈칸으로 표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뭐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색깔을 이렇게 했지만 콜론까지 적어주셔야 정답이죠, 문법적으로. 콜론, 세미콜론이라는 구분기호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보는 코드고 잘 모른다고 해도 차례대로 문제를 읽으면서 코드를 보시면 난이도 높은 코드는 아니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프린트이기 때문에 자, W가 연계한 위크의 1. 자, 더하기 문자열 연결입니다. 문자열 연결해서 요 1. 그죠? 네. 뭐 숫자 더하기가 아니고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메소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연산자이긴 해요. 그러니까 연산자라고 보시기보다는 원래 메소드인데요. 예, 그래도 문자열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한 칸 띄워져 있어요. 시험장에 가셔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결과면 한 칸 띱니다. 그리고 월, 요일. 이렇게 7개를 다 적은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화요일 한 칸 띄고, 수요일 한 칸 띄고, 여기 한 칸 띄었습니다. 그쵸? 네. 해서 토요일까지 출력하는 문장이 만약에 결과를 쓰세요 했을 때에는 채점의 대상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이치문을 우리가 이제 봤고, 자, 포이치문을 실제 우리가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표현한 자바 코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이치문을 출제를 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포이치문을 자바 코드에서 좀 그래도 자주 보자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 뭡니까? 이번에는 인트의 n객체 배열이 1, 2, 3, 4, 5 숫자를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실행 결과를 쓸 땐 여러분한테 분석하라고 하고요. 빈칸을 쓸 땐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게 문제 유형이에요. 코드 문제. 자,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정수 5개를 관리를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바라는 문법을 빌어서 표현은 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실행 결과를 쓰세요라고 했을 땐 콘솔 화면에 출력 결과를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딱 문제 보고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프린트. 그렇죠? 프린트 메소드나 프린트 ln 메소드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프린트였고 이번에도 프린트입니다. 자, 프린트 ln이 시험 문제에 분명히 첫 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2017년 1회 기사. 자, 그러면 언젠가는 근접해서 프린트가 나온다는 거죠. 프린트 메소드. 자, 그래서 프린트인 거 주의하시고 ln이 있으면 ln 구별하셔야 돼요. 얘는 둘 다 프린트, 출력을 많이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점 프린트. 자, C 언어의 프린트 F 함수랑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양식 기반의 그쵸?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프린트입니다. 자, 구별하세요. 자, 뭐와 구별해요? 프린트 F 메소드와 그쵸? 아니 프린트 ln 그쵸? ln 그쵸? 프린트 ln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볼게요. 여기요. 아, 하나가 더 있었네요. 시스템.out.print. 자, 이번에는 뭐예요? 프린트. 마지막 출력인데요. ln.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실행 결과를 쓸 때는 반영은 하지 않지만 실제 커서를 이동해서 출력을 하는 출력 결과에서는 마지막에 ln을 통해서 줄바꾸기. 그렇죠? 네, 개행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출력 대상은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K 우리 앞에서 배웠죠? 문자열. 그렇죠? 출력하는 십자가와 자, 얘는 뭡니까? 쌍따옴표. 자, 쌍따옴표는 표현되는 문자 상수입니다. 그렇죠? 문자 열 상수죠,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이 십자와 이 십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얘는 프린트 내부에서 여러분 연결을 도와주는 십자가. 그렇죠? 연결이고요. 자, 이 십자가는 쌍따옴표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 문자 열 상수 출력의 대상. 앞에 그쵸 자바코드나 C코드 수강을 하셨더라도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엄청 자주 출력되나 봐요. 이 프린트가. 자, 전체적인 구조 파악하면 순서도랑 동일합니다. 자, 시작과 끝 보이시고 자, 출력 결과 보시고 자, 전체적으로 뭐요? 포문 나와 있습니다. 자, 포문과 관련해서는 반복 영역이죠? 자, 반복 영역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이치문 적용됐습니다. 자, 포이치문이 자, 우리가 객체 N 숫자 객체 5개 1차원 객체를 가지고 K로 관리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N의 객체의 타입이 int 이기 때문에 K도 앞에서는 스트링이었지만 여기도 int 타입이어서 N객체를 K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으로 K가 N객체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걸 단순히 정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 K와 관련해서 1씩 증가한다는 표현이 없지만 포이치문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제어 구조 상에서 동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변수 전체적으로 봤더니요. sum 있네요. SUM. 우리 순서도에서 배웠지만 summation 뭐예요? 합계, 그쵸? 예. 누적 합계를 구하는 sum 다 중요하지요. 뭐예요? 초기화도 했네요. 그죠? 자, 초기화도 했고 내부에서 뭐예요? 누적 처리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자, 디버깅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제 낙서하시면 안 되고 하단에 연습란이 있죠. 자, 연습란에다가 변수 추적을 하셔도 되지만 이 코드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딱 누적하는구나. 플러스는 자, 어떤 값에 대해서 누적합니까? K에 대해서. K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N을요. 자, 그러면 감 오시죠? sum은 1, 2, 3, 4, 5를 누적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자 1부터 5까지 더하시면 1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건 마지막 출력 결과예요. 그러면 왜 프린트 문이 이렇게 안에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 형태로 프린트 처리를 했을까? 해서 자 출력을 좀 예쁘게 그냥 생뚱맞게 15, 그죠? 갑자기 등장하는 15 말고 산출 내역까지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if else. 자, 이 문제 괜찮습니다. 반복 구조 나오고 뭐예요? 선택 구조. if else 동일하죠? C 언어와 if 해서 조건식이 참이면 그때는 여기를 출력하고 자, 조건식이 거짓이면 else 있는 거짓을 출력합시다. 자, 포문도 마찬가지지만 뭡니까?
처리해야 할 부분이 한 줄이면 블럭을 안 합니다.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코딩할 때는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자, 이 지면의 길이상 안 했어요. 자, 그래서 한 줄만. 참일 때 실행해야 할 명령문, 거짓일 때. 참거짓을 구별해서 출력을 시키고 있군요. 자, 그러면 빈칸으로 나올 확률도 많고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이런 것들. 생전 처음 보시는 이런 속성값 정보들. 낯설 수 있습니다. 자, K는 분명히 N을 가리키는 객체인데요. K가 조건식이 뭡니까? 아니면. 자, 느낌표 느는 뭐예요? 느낌표 느는 같지 않으냐라는 겁니다. 자, 관계연산자예요. 그쵸? 관계연산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르냐? 라는 표현이죠. 그죠? 네. 다릅니까? 자, 순서도에서는 다르냐를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순서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근데 C나 자바에서는 같지 않으냐? 그죠? 관계연산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르냐. 자, 그럼 뭐와 뭐가 K와 n점 랭스가 다르냐. 그쵸? 자, 그럼 n점 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n. 그쵸? 인스턴스. 객체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자, 그러면 n이 객체 변수. 이면 객체 속에는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메소드가 있을 수 있고 함수 그리고 속성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객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배열 객체의 경우죠. 더 정확하게는 배열 객체의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객체들이 몇 개인지, 객체 속에 인스턴스가 몇 개인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속성 정보에 가로 없죠? 랭스. 언젠간 빈칸으로 나오고 이후 문제에서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랭스 해서 길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N은 1차원 배열 객체인데 배열의 길이라고 하면 배열의 크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요소가 몇 개냐는 거죠. 자, 그래서 N점 랭스는 뭐예요? 여기서 5개잖아요. 5개의 인스턴스들이 있으니까 여기 5, 그죠? K가 5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얘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1, 2, 3, 4, 5 해서 배열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영어 단어는 길이라는 뜻인데 이 객체 n이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 값입니다. 1차원이던 2차원이던 배열의 크기. 그쵸? 자, 그러면 갑니다. K는 5가 아니냐. 자, 5가 아니죠. K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증가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K가 5가 아닌 상황에서는 프린트 하시고 5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는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배열의 인덱스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배열의 인덱스로 따졌을 때는 요소값을 0, 1, 2, 3 하지만 지금은 개수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K 변수는 개수로 따져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0, 1, 2, 3 변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1, 2, 3, 4, 5 변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객체가 1이면 5가 아니어서 자, K 플러스 십자가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K가 1인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1 출력하고 그죠? 십자가 연결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로 오죠. 닫는 가로. 자, 올라가서 K가 2가 되는 거죠. 자, 2가 되면 이번에도 5와는 다르기 때문에 2.
십자가까지 출력하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3, 5가 아니니까 출력하고 떨어지면 반복 구조 올라가서 4, 십자가. 그렇죠? 네. 자, 그럼 올라가면서 K가 5가 됩니다. 5는 5와 어떻게 해요? 다르냐? 그러면 아니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자, 프린트 있는 이 부분. K가 지금 이제 가리키고 있는 N 객체의 값이 5이라는 거죠. 자, 그럼 5이면 5를 출력하고 는을 출력하고 더 이상은 그죠? 예,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객체가 없기 때문에 반복을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 프린트 ln 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누적을 하고 있었던 15를 출력하고 정확하게는 ln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커서를 이동해서 끝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출력 결과, 실행 결과를 쓰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커서 위치를 굳이 표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1, 2, 3, 4, 5는 15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포인트문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시고 단순히 횟수적으로 돌아가지 우리가 제어 변수와 일치해서 시언어 배웠었던 지역 변수로 카운팅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당황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자, 그냥 시언어에서도 그쵸 낯설 수 있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자, 근데 자바에서 메소드 간 호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시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 간 호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기능별로 부분 관리하는 걸 메소드 관리, 함수 관리라고 합니다. 자, 함수 뭐예요? 어떤 단독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코드들을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클래스 속에는 함수, 메소드, 그쵸? 예. 클래스가 관리할 수 있는 메소드가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메소드와 메소드 간의 관계, 호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메인 메소드 상에서 코딩해도 되는데 기능을 묶어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어떤 기능? 썸 기능이네요. 자, 그래서 클래스 속에 메소드 여러 개 있는데 메인만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썸과 메인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죠? 클래스 속에 썸도 있고 메소드 이름입니다. 자, 메인. 시언어에서 함수라고 얘기했던 걸 이제 관리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객체지향스럽게. 자, 그러면 클래스에서는 그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의 순서상에서는 어떻게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메인 메소드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메인 메소드부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항상 순차적인 동작이 기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인 메소드 내부로 들어가서 코드를 봤더니 아, 데이터가 있네요. int a는 자, 객체 1, 2, 3, 4, 5의 숫자 객체 1차원으로 관리하는 배열 객체 a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봤더니 자, 우리는 그렇죠? 출력 결과를 지금 얻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빈칸이 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ln이 있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하고 자, 보세요. 끝나요. 메인 객수가. 그런데 이 출력 부분에서 봤더니 프린트 ln이라는 메소드 상의 내부에 가로 안에 뭐 있습니까? 호출을 해서 그쵸? 처리를 하고 반환을 해서 그 내용을 출력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와 메소드 간 호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프린트 ln 출력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함수 호출을 하고 있어요. 메소드 호출. 자, 어떤 함수? suma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콜 메소드 간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제어가 이동을 해가지고 그쵸? sum 메소드로 호출을 합니다. 그쵸? 예. 그럼 sum 메소드 상에서 출력하여서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sum 메소드에서 반환을 하게 되죠.
자, 결과를 반환할 때는 리턴문을 쓰고요. 그냥 제어의 순서, 실행의 순서로 했을 땐 리턴문이 없더라도 돌아와서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함수 구조. 그죠? 메소드 간의 호출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썸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속에 뭐요? A라는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썸이 그냥 실행 순서를 단순히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A를 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해서 오게 되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저도 노란색으로 한번 호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냥이 아니고 A를 전달을 하죠. 예, A를 전달을 하죠. A는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고 객체예요. 배열 객체. A 속에는 1, 2, 3, 4, 5의 인스턴스들이 있어요. 정수 5개를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데리고 가면 그쵸? 본인의 지역을 벗어나죠. 그러면 자, 여기 썸에도 블럭이 있고 이 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A 지역에서 있었던 1, 2, 3, 4, 5를 X가, 그쵸? 예, X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X. 자, 그래서 여기에 A를 받는 int X 객체가 A의 크기만큼 동작하면서 여기선 A라고 불렀었던 1, 2, 3, 4, 5를 여기서는 X. 정확하게는 객체 복사가 돼서 call by value 기법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아, 여기에 X 객체에 다시 1, 2, 3, 4, 5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선언문은 없지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가로 안에 int x에 각가로 하시고 는 1, 2, 3, 4, 5 값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객체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연계받은 자료, 인수받은 자료 X를 가지고 우리는 변수, 지역 변수 N과 S. 자, S는 초기화 0을 했습니다. 자, 포문을 돌리게 됩니다. 자, 포. 자, 실행해야 할 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블럭이 없고요. 자, 앞에서는 포이치문 했는데 정식적으로 지역 변수, 반복 변수 이용하여서 반복 구조 나와 있네요. N, 그쵸? 아, N으로 횟수를 세야 되겠다. 자, 그럼 객체이기 때문에 뭡니까? 인덱스 0, 1, 2, 3, 4이고 자, 횟수 5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N으로 카운팅하면서 위치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N 뭐예요? 포 시작값 0. 자, 증가값은 뭐예요? N 플러스 1씩 증가하면서 언제까지? 4까지. 그쵸? 네, 4까지. 그쵸? 네, 4까지. 그쵸? 그렇게 접근을 해서 n의 n번째의 x의 객체의 값을 가지고 플러스는 누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복 처리.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복 처리를 5회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포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 변수를 가지고 시작값을 살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이죠. 예. 저 종료값 확인을 하시면 되고 종료값인데 종료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증가값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종료값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조건식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번 되어 있는 거죠. 1번 빈칸. 자, 그러면 명확하게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씩 증가를 해서 언제요? 4까지. 그죠? 0, 1, 2, 3, 4. 4까지라고 조건식을 구성하는 빈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마무리를 해서 로직 설명을 드리자면 S가 1, 2, 3, 4, 5 누적했으니까 15겠죠? 그래서 리턴문을 가지고 15인 값을 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닫는 가로. 닫는 가로를 딱 만나면 여기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환 이 자리로. 자, 근데 리턴문이 있었기 때문에 15를 데리고 여기에 와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 결과는 15가 출력이 되고요. 이 문제는 빈칸이기 때문에 자, 저기에 숫자 어떻게 해요? 4까지 해서 이렇게 n 그렇죠? n 변수가 작거나 같다 4 이렇게 적으시거나 n 변수가 작다 5 이렇게 적으시면 원래 맞는데 모범 답안의 범주에 있을 수는 있으나 문제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출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배열 객체이니까 x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렇죠? x 배열의 크기 정보로 표현을 하면 좀 더 바람직하다 해서 어떻게 해요? n이 그렇죠? 비교되는 5, 4나 5는 일반화가 되지 않은 코드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이 A 배열이 더 객체 배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4나 5 해서 자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다. X 배열의 점 뭐예요? 메소드 속에 있는 그러니까 객체 속에 있는 자 뭐예요? 속성값 배열의 크기 앞에서 봤죠? 랭스. 랭스, 그쵸? 랭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랭스는 5예요, 길이. 그렇기 때문에 는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왜냐면 n은 0, 1, 2, 3, 4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개는 우리의 실제 코딩상에서도 그렇고요. 실제 문제에서도 는 이상 표현보다는 미만, 초과의, 작다의 x점 랭스라고 적으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간결하게 공부를 마무리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모범 답안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나 지금 이 문제는 출제가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되고요. 좀 더 단서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하게 이 코드를 보는 이유는 함수, 메소드 간의 함수와 무엇을 공부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열의 크기. x점 랭스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분명히 x점 랭스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조만간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배열. 자, 이 배열 객체를 다루는 방법의 인덱스가 순서도나 시언어에서도 좀 까다로웠는데 우리 자바 코드에서도 이렇게 객체의 길이, 크기라는 정보를 여러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속성값에 가장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이후 코드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 반복되는 개념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처리의 내용은 숫자가 많지 않은 1, 2, 3, 4, 5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하고 있죠. 반복이요, 반복. 그렇죠? 자, 그러면 로직은 C코드로 나오지만 객체스러운 내용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자바로 좀 정리하는 기본 코드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문자열 객체에 대한 메소드, 그쵸? 또는 기본 속성값 명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특별히 어려우실 건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진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영역을 넓게 해서 알고리즘 공부 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역시 1부터 5까지죠. 구현되어 있어요. 합을 구현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빈칸 채우래요. 그런데 이 빈칸은 1번, 2번 부분 점수 있는 빈칸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통적인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부터 5까지 더하는 부분 코드가 왜 이렇게 어렵죠? 그렇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니까. 자,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메소드 하나만 있죠. 메인 메소드. 자, 메인 메소드에 썸이 있고요. 쭉 봤더니 순서도에서 보시는 거랑 동일합니다. 시작과 끝, 출력 결과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변수나 객체 이름을 살피시면서 알파벳들 자, 프린트 또는 프린트 ln 보시고 이게 결과 출력이구나. 출력의 대상이 되는 변수는 썸이었어요. 이거를 출력 결과라고 하면 출력 결과는 15가 찍힐 텐데. 그쵸? 그게 문제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 내부에서 뭐예요? 반복하면서 1부터 5까지를 관리하는 객체 n을 접근하면서 누적하겠죠. 자, 초기값 0이고 썸만 먼저 볼게요. 자, 썸은 플러스는 누적하는 거죠. 플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플러스는 썸이라는 변수의 썸은 썸 더하기 n의 i 값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는데 C나 자바 코드에서는 특히나 C에서 연산자를 복합연산자 해서 줄여 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바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누적 표현을 플러스 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문제가 뭐 어렵지 않을 때는 저런 표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빈칸 출력도 그러니까 문제화 될 수 있지만 갑자기 보고 너무 낯설어 하시면 그렇죠. 그죠? 우리 기본에서 살펴봤죠. 자바가 아니고 C 언어에서. 자, 그래서 이 누적 맞네요. 저 누적 배우셨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열과 관련된 각가로의 문법이죠. 이것도 문법이고 연산자인데요. i번째, n의 i번째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i번째, 그렇죠? n객체의 i번째에 있는 값. 1, 3, 4, 5. i는 당연히 0, 1, 2, 3, 4. 다시 얘기할까요? i는 0, 1, 2, 3, 4 번째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n, i는 i번째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1차원 객체 배열에. 자, 그래서 0에는 1, 2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썸에다가 누적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간단한 디버깅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변수 디버깅은 순서도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코드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폼은 반복 처리를 하고 있고 폼은 속에 뭐예요? 예, 누적 처리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출력하는 프린트 부분이 그쵸? if else 구조로 참인 부분과 거짓 부분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죠. 그죠? 15를 또 산출 결과를 갖다 표현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요? 앞에서 본 코드의 빈칸 위치가 좀 달라져 있죠. 1번, 2번. 자, i는 i 번째인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해서 끝값 4, 종료값 돼야 되죠. 그럼 빈칸 1번에 보시면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고 동그라미 1번은 앞에서도 보셨죠? 어떻게요? 작다 할 때는 5예요.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땐 4예요. 그렇죠? 자, 근데 빈칸 부분이 어떻게 작다기호 옆에 는이 아니고 작다기호 옆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번에 5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화 하자는 거죠. 2번도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같지 않다. 앞에서 분명히 이 내용 설명드렸죠? 그래서 5라는 거는 배열의 배열 객체의 n배열 객체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열의 크기, 배열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n점 속성값,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속성값, length. 자, 제가 L을 일부러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소문자 L로. 그렇죠? 대문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C 자바는 순서도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순서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변수에서는 그렇죠? 변수명은 정확하게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셔야지 이거 SQL이 아닙니다. SQL은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지 않으시고 적으셔도 되지만 이건 분명히 식별자하고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C 자바는 소문자, 대문자가 달라서 명확하게 소문자로만 표현하셔야 됩니다. 대문자로 랭스를 딱 표현하시면 어떻게 해요? 빵점. 그렇죠?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도 C 언어 자바 코드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공통되는 거 5라고 적으시면 좀 곤란하기는 하죠. 자,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뭐예요? 정확하게 n점에서 여기만 밑줄을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모범답안 범주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그래도 시험을 조금 의미 있는 변수명을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보게 됐네요. 자바코드. 자바코드 치고는 뭐, 그쵸? 예. 뭐,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2차원 배열과 관련해서는 좀 낯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바 프로그램은 3개 학년의 국어와 영어 점수를 2차원 배열의 스코어에 저장하여 처리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1차원만 계속 보셨는데요. 자바 역시 2차원 구조에 대해서 객체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메모리는 당연히 연속적이지만 2차원 구조로 구분을 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각가로. 자, 각가로와 관련해서 두 개의 선언 부분에 있으면 이게 2차원 객체 배열이죠. 자, 그래서 묶어놨죠. 내부에, 그쵸? 정수, 그죠? 인스턴스들을 80과 90, 70과 80, 60과 100 해서 묶어놨죠. 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국어 점수.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영어 점수. 자, 근데 3개의 학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80과 90은 1학년, 70과 80은 2학년, 얘는 3학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코어가 이렇게 2차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묶어놨습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실행 결과하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죠? 프린트 ln, 프린트 ln, 프린트. 그렇죠? 네. 결과는 하나일 것 같아요. 반복 구조상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인트를 했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얘는 더블을 했네요. 여기 인트여도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인트 하셔도 되고 더블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 왜 저게 더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더블로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누적을 처리하고 있구나가 눈에 들어오죠. 초기값은 0이고 반복 속의 반복, 중첩 포문이죠. 자, 우리가 보통 2차원 객체 배열 또는 배열, 그쵸? 2차원 구조를 따질 때 포문 속의 포문, 외부 반복, 내부 반복을 많이 하고요. 모든 요소를 접근할 건가 봐요. 중첩, 예. 누적을 통해서 복합연산자 플러스 는을 썼죠. 자, 덧셈의 대상이 얘죠. 2차원 구조.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정보가 행위치. 뒤에 있는 가로가 열 위치. 그죠? 예. 그러니까 C 언어의 2차원 배열 구조 논리적으로 여러분 표구조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메모리에서는 1차원 구조지만 자, 이열이 행 S가 열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열이 외부에 있어요. 이열이 행이구나. 그렇죠? 예. S가 이 내부에 있죠. 열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반복 구조 순서도랑 동일합니다. 외부에 있으면 고정되는 거고요. 내부에 있으면 뭐예요? 변화되는 반복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이열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수명은 중요한 건 아니죠. S는 지역 변수, 이 반복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선언문 0에서부터 0번지에서부터 플러스 1씩 그쵸?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작다. 그렇죠? 네. 스코어의 랭스. 그죠? 네. 구조는 똑같죠. 0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플러스 1씩 돼서 자, 종료값.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S는 0부터 시작해서 S 플러스 1씩 종료값. 자, 그런데 두 부분과 관련해서 2열과 S의 우측 봅니다. 그쵸? 우측. S는, 그쵸? 예. 자, 스코어는 점 레그스. 자, 표기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정답 인정됩니다. 이렇게 꼭 안 하셔도, 그쵸? 예.
대문자 i처럼만 안 보이면 돼요. length. 와, 스코어의 스코어의, 자, 요 S와 비교해서 가까로 연산자, 그죠? 2열의 점 랭스. 차이가 뭘까요? 자, 얘는 배열에서 제공하는 기본 속성, 그렇죠? 예. 배열의 크기예요. 이차원 구조인데 실제적으로 행 내부의 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 해서 3, 그렇죠? 예. 자, 3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열은 0, 1, 2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스코어의 2열이 0일 때의 점 랭스, 그렇죠? 예, 점 랭스 해서 각각의 행구조 속에 속한 열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크기예요. 열의 크기, 그렇죠? 자, 그래서 각 행에, 각 2열 행에, 그렇죠? 예, 배열이 각 행구조로 관리되는 행의 크기, 그죠? 예. 행마다의 크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0일 때는 배열 크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지가 않고 2개. 자, 데이터가 다 2개가 차서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개.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뭐예요? 3보다 작다. 그쵸? 예. 0, 1 해가지고 6번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 자, 이걸 굳이 시원스럽게 80, 90, 70, 80, 60, 100 해서 2차원 배열 구조로 공부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개념상, 논리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도움은 많이 됩니다. 자, 얘가 뭐예요? 0, 1, 2 행이고요. 그렇죠? 예. 자, 오른쪽에가 뭐예요? 0, 1. 국어와 영어 점수인 열이죠. 그렇죠? 예.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3행이고 실제로 인덱스는 2, 그쵸? 열은 크기는 2지만 1번지까지 돌아가는 스코어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스코어점 랭스는 실제적으로 행 구조로 먼저 접근을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관리를 하고 그 속에 크기인 두 개를 따지는 중첩 반복문으로 80, 90, 70, 80, 60, 100을 접근을 해서 썸에 누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썸. 자, 그러면 이게 계산기를 소지해도 되기는 하지만 시험장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더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됐을 때, 자, 시험지에 보면 하단에 연습란이 있어요. 자, 연습란에 이런 거 적으시라는 거죠. 80 더하기 90, 뭐 꼭 수식으로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낙서하는 형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 수식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100을 한번 더해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70, 이렇게 해서 240, 이렇게 해서 320, 380, 480. 썸에 지금 480이 누적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자, 반복문을 나와서 여기요. 로라는 변수와 COL이라는 칼럼 변수 두 개의 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이죠. 스코어점 랭스 뭐예요? 하나, 둘, 세 개 배열의 크기, 2차원 배열의 행 크기. 저 개념적으로는 그리고 뭡니까? 2차원 중에 0번 행의 길이는, 그쵸? 크기는 2, 그쵸? 1번도 2이지만, 자, 그래서 아래는 3, 칼럼에는 2 있는데, 우리 지금 실행 결과는 나누기죠. 어떻게요? 480.
나누기. 저 가로는 그쵸? 예, 가로는 3과 2를 곱한 6. 그죠? 480을 6으로 나누시면 80이 나오죠. 그죠? 예, 80. 그래서 답이 80이 됩니다. 그죠? 예. 뭐 간단한 나눗셈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 했지만 이 코드의 의미는 여러분이 2차원 객체 배열 구조에서 스코어점 랭스와 스코어의 0번지 인덱스 점 랭스에 대한 배열의 크기 개념을 공부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죠? 예. 숫자가 좀 계산하기에는 큰 숫자가 나왔지만 1, 2, 3, 4, 5, 6 이렇게 표현을 해서라도 분명히 여러분한테 배열 2차원 객체 배열 구조에서 배열의 크기 문제는 언급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문제 한번 같이 봤어요. 예, 좀 어려우시면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반복해서. 그쵸?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험장에서 낯선 코드 보셔도 아, 그런 의미구나. 정도의 난이도 높지 않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해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그쵸? 예, 17번 문제. 자, 문자열. 자, 문제는 배열 객체와 문자열과 관련된 객체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른 문법은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센스 있게. 그쵸? 예, 그동안 봤던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자, 문자, 소문자 A가 그렇죠? 소문자 A가 대문자 아닙니다. 소문자 A가 소문자와 대문자는 달라요. 개수를 출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그렇죠? 다음 1과 2번에 들어갈 표현을 각각 쓰세요. 이럴 경우엔 부분 점수 있죠. 1과 2가 다르니까. 자, 메인에 들어왔고요. 자, 스트링 속에 뭐예요? 텍스트. 자, 객체명이 텍스트예요. 자, 텍스트는 뭐예요? 실제로 오른쪽에 쌍따옴 표현이 나와 있는 이 부분 뭡니까? 문자열, 그쵸? 객체예요. 너무 길죠? love is 해가지고 너무 깁니다. 쌍따옴표. 자, 줄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십자가, 연결, 문자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긴 문장을 했어요. 자, 이 긴 문장에서 문제에 보시면 소문자 A가 몇 개냐. 만약에 이게 출력 결과가 정말 이 부분, 출력 결과를 쓰세요 하면 문자 A는 몇 개요? CNT. 자, 개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배웠죠? CNT는 0, CNT는 뿔뿔 1씩. 자, A와 같으면 카운팅을 해야죠. 개수 셀 때는 1씩 세죠. 그래서 반복해서 접근을 해가면서 소문자 A와 같은 게 있으면 누적하는 거죠. 1씩 증가, 개수는 1씩 증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셔도 A, 그렇죠? A 찾아서 오히려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수준으로는. 자, 그러면 볼게요. 포문과 관련해서는 문자열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 보시면 I는 0, 여기는 계열의 인덱스가 0이니까 그렇죠? I를 이용해서 L자, 대문자 L자 갑니다. 쭉 가서 몇 개인지 너무 길어서 제가 세지는 못하는데요. 어떻게 여기 끝날 때까지. 그쵸? 네. 자, 근데 주의하실 건 뭡니까? 작다. 그쵸? 작다. 그러니까 객체의 크기 정보와 관련해서는 자, 보세요. 텍스트에서 인식하고 있겠죠. 그쵸? 네.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가까로 안 나와 있죠. 있죠? 예, 가까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로가 나와 있다는 건 배열이에요. 그쵸? 예, 인트가 아니고 스트링이더라도 자, 인트 가까로 T. 그쵸?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얘는 배열이에요. 가까로기 때문에. 자, 1차원 배열 객체의 T의 자, 크기는 자동으로 제공되어 몇 개요? 5. 배열 객체의 기본적으로는 배열 크기 정보를 T.length
속성값으로 객체의 속성값으로 5를 제공하고요. 여러분 각가로 없죠. 각가로가 없는 텍스트 스트링에는 점 랭스가 없습니다. 대신에 관련하여서 뭡니까? 얘도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속에는 메소드, 처리하는 함수가 있어요. 기능별로. 그래서 길이와 관련해서 랭스라는 이름은 동일해요. 스펠링. 자, 그리고 함수. 얘를 객체의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가로가 없기 때문에 문자열 객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메소드를 통해서 길이를 알아와요. 길이, 크기예요, 크기. 배열로 따지자면 크기 정보가 길이. 그래서 문자열 객체의 길이예요. 예. 스트링 객체. 길이에요. 그죠? 네. 여기 뒤에 보면 널문자가 있는데 널문자 제외하고 길이 정보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텍스트 스트링 주의하세요. 가로. 자, 2번은 뭐예요? 그 요소 하나하나의 값을 홀다운표 A와 같으냐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 돼요. 한 개 한 개 L자와 비교하는 A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비교 대상. 이거 는는입니다, 여러분. 같으냐? 예요. 그렇죠? 같으냐? 는는이에요. 그냥 는 하시면 안 돼요. 자, 2번은 텍스트가 긴 문자열인데 문자열 상수인데 거기서 하나만 추출해와라 해서 스트링이랑 캐릭터는 다르죠. 캐릭터는 한 글자예요. 그렇죠? 캐릭터는 한 글자예요. 한 문자 상수. 스트링은 여러 글자. 그래서 이름이 캐릭터 앳. 자, 그리고 얘도 메소드예요. 다 메소드 처리하는 거니까 가로 있고요. I번째. 그죠? 그래서 L자 가지고 오고, O자 가지고 오고, V, E와 스페이스바 가지고 옵니다. 하나씩 이렇게 추출합니다. 자, I의 0번째, 1번째, 2번째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로 속에 뭐예요? 네, 번째. I번째의 위치값, 인덱스, 위치의 at, 위치 정보죠? at.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전치사 at이죠. 캐릭터. 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캐릭터 소문자 at이라는 이름, 메소드의 이름을 이렇게 부여해요. 대문자 적으셔야지 캐릭터 at 소문자 적으시면 틀리다. 자, 기본적으로 문자열과 관련돼서는 랭스 메소드, 캐릭터 n 메소드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한번 본 적은 있죠? 네, 잡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씩인데 빈칸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거 이상 어렵게 나올 수도 없고요. 그렇죠? 다양한 메소드가 나오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난이도 최상일 때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메소드 공부하는 방법, 자바 코드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메인과 관련하여서 뭐 다른 메소드 나와 있진 않고요. 여기도 스트링 문자열과 관련하여서 나와 있네요. 자, 문자열 스트링에 보관되는 내용 중 관련된 문자. 자, 이 문제는 이제 앞에 문제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력 결과를 쓰세요. 문제네요. 그렇죠? 18번 문제는 출력 결과. 자, 그런데 감 잡으셨죠? 자, 출력 결과를 쓰세요. 자, 얘는 좀 잘못 오기되어 있네요. 출력 결과. 자, 출력 결과는 프린트 ln 메소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 보시니까 프린트 ln이죠. 자, ln이 뭐예요? 라인 줄바꾸기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 지금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줄바꾸지 않고 출력을 한 결과를 쓰시면 빵점.
그죠? 부분 점수 없습니다. 출력 결과, 문법과 관련해서는. 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 프린트 F 없네요. 자, 그래서 스트링에 데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자, 데이트에서는 유객체, 동적 객체 스트링에서 2, 0, 1, 7 다시, 그쵸? 빼기 하이픈 1, 0 다시 0, 1이라는 쌍따옴표 뭐예요? 문자열 상수를 가지고 문자열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데이트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아, 데이트는 문자열 상수를 바탕으로 한 객체, 문자열 객체구나. 자, 그러면 스트링 S는 뭡니까? 자, 데이트는 이 원래 자료 문자열을 바탕으로 객체 만들어져 있고요. 자, S는 데이트 점 스플리트. 자, 스플리트. 이 다시예요. 그죠? 예. 네. 이 하이픈 얘네를요 구별하여서 이렇게 슬라이스 하여서 스플리트는 이렇게 쪼개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자, 각가로 있으니까 배열 객체죠. 1차원 배열 객체 관리를 해서 개념적으로는 2차원스럽게 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S에 그렇죠? 스플리트를 구별해서는 하나, 둘, 세 개의 문자열을 구별할 수 있어서 처리를 해서 S의 구별이 앞에 2017년 그렇죠? 네, 문자열 상수로 바탕된 객체 부분과 1열 추출할 수 있는 게 10, 01, 0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개를 S의 0번지, S의 1번 객체. 자, 얘도 객체예요. 2차원 구조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얘는 직사각형 영역으로 동일한 크기는 아니고요. 4개, 2개, 2개 동적 관리가 될 수 있는 객체로 자, 는 해서 스플리트 메소드가 처리를 해줘서 S가 초기화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ln 해가지고 S의 0번지 출력하여라. 그러면 S의 0번지는 뭐예요? 2017년 2017 자, 연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한 칸 띄었습니다. 여기 빈칸 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연결하여라. 문자열들을 연결하는 거 십자가 주의하시고 1번지는 뭐예요? 10월 한 칸 띄고 자, 그리고 1 앞에 S2 나와 있고요. 얘 분명히 1이 아니고 01 문자열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1.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프린트 ln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줄로 이동한 상태에서 자, 포문 볼게요. 포문에서는 뭐를 했냐 봤더니 S.length죠. S.length 배열이죠. 자, 여기 배열이기 때문에 S.length 가로 없습니다. 네. 자, 그럼 S.length는 3이에요. 3. 크기, 배열의 크기. 배열의 크기는 3입니다. 그렇죠? 네, 각가로에만 있는 겁니다. 네, 문자열이어도 배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안에서 뭐를 하냐면 그렇죠? 네, 이 조건식 너무 길어요. 근데 여러분 센스 있으시니까 만약에 조건이 두 가지예요. and 왼쪽 조건과 그리고 오른쪽 조건을 다 만족하면 이렇게 처리하여라. 그렇죠? 예. 자, 뭐라고 물어봤나 봤더니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인티저라고 나와 있는 객체. 그렇죠? 인티저 정수죠. 점. 파스 인트. 그렇죠? 예. 즉 안에 있는 내용 S의 i번지 여기 있는 숫자를 그쵸? 네. 여기 있는 문자열을 pass int, int형으로 변환해라. 지금은 쌍따옴표 있기 때문에 2017인데 얘를 어떻게 해요? 2017이라고 정수형으로 바꾸고 그 정수형도 10진 정수로 바꾼 다음에 그 내용이 10보다 작냐? 물어봐요. 그쵸? 얘가 2017이 돼요. 그쵸?
그리고 10보다 작냐고 물어봐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수행을 안 해요. if문을.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10입니다. 자, 1, 0인데 얘를 10으로 바꿨더니 10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요. 0일인데요. 0일인데요. 0일인데 얘를 정수화하면 1이 나오고 걔가 10보다 작냐 묻습니다. 네, 작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따져요. 혹시 SI 이거 뭡니까? 0일인데 거기에 영어의 contains 포함하다. 0을 포함하고 있었니? 앞이던 뒤던 있는 거니? 뒤에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의미 없는 0이죠. 개념적으로 딱 봤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S.점 replace가 뭐예요? 교체. 그렇죠? replace 자리에 내용을 바꿔라. 교환이 아니고 교체예요. 점이니까 교체시키는 메소드에 0이라고 표현되는 걸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얘를 그렇죠? 가리키는 거를 없애라. 이렇게. 그래서 두 자리로 있었던 날짜 정보를 없애요. 그리고 나서 찍습니다. S에 0 찍었더니 어떻게 해요? 2017이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건 뭡니까? 예. 더하기 다음에 점이 있어요. 한글로 위에서는 연인이라고 찍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1점, 네, 점 해서 점이 마지막에도 붙어야 돼요. 이렇게 1점 해가지고 0 뭐예요? replace 그쵸? 아무것도 없는 공문자가 아니고 그냥 쌍따옴표 이렇게 두 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쵸? 예. 자, 그래서 0이 사라졌어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 역시 스트링 클래스의 대표적인 메소드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메소드는요. 점 서브스트링이라고 나와 있는 메소드인데요. 자, 문제가 참 재밌고 문제가 어떤 내용을 그쵸, 의미하는지 감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한 개의 경로명을 자, 여기서 말하는 경로명, 명에 집중하시고 문자열 자료가 입력받은 상태에서 그 문자열 상수가 그쵸? 예, 디렉토리 파일명 확장자로 구성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여서 출력하도록 구현한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입력을 하는 메소드 동작은 하지 않고 우리가 대입했죠. 자, 쌍따옴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에 그쵸? 예. C 드라이브에 유저즈 폴더의 다운로드 속에 자 파일명 테스트.점 자 확장자 txt 자 이러한 문자열을 입력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자열이 아닐 수도 있지요. 자 이런 디렉토리 포함한 파일명과 확장자가 아닌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이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중간에 반환합니다. 종료합니다. 하지만 자 지금 우리가 가정한 패스 그렇죠? 패스에 자 스트링 패스에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입력됐다라고 했을 때 자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시고 자 출력 내용 보시면 print.ln 자 print.ln 메소드의 디렉토리 파일명 확장자 해서 세 가지 구별해서 출력하는 코드 맞네요. 자, 문제가 뭡니까? 출력 결과를 쓰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빈칸 1번, 2번 해서 답 1, 2번에 빈칸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죠. 자, substring이라는 메소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모릅니다. 실제 코딩을 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자, 대표적인 스트링 클래스이긴 하지만 자, 이 문제가 과도하게 이렇게 처음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이런 메소드의 인수 자체를 통으로 빈칸을
그쵸? 예, 취하는 경우는 없고 맥락상이죠. 자, 코드의 맥락상 이런 작업 필요하구나를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일단 저는 출력 결과를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출력 결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서도 공부할 때도 그랬듯이 코드에서 자, 빈칸이 나와 있지만 프린트 ln에 집중하시고 자, 여기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ln이라는 메소드 있지만 실제적으로 ln을 취했을 때 예쁘게 출력이 안 돼서 제가 ln 지워봤어요. 자, 왜냐 여기 n 이라는 요 문자가 그쵸? 예, 포맷으로 해서 줄을 바꾸기 때문에 ln까지 하면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출력이 될 수 있으니 제가 ln 빼고 프린트 메소드에 자, 디렉토리 출력하고요. 자, 뭐예요? n 다음 줄에 뉴라인에 이스케이프 문자예요. 자, 파일명 출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장자 출력합니다. 자, 그래서 출력 결과는 디렉토리.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지는 코드 위에 상단 볼 거고요. 디렉토리 다음에 콜론. 자, 그리고 줄 바꾸고 파일명으로 시작하겠죠? 파일명. 우리가 잘 구분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장자. 참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예, 나옴직합니다. 그쵸? 코드의 내용이 뭐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맥락상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런 문제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디렉토리 파일명 확장자가 나오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 디렉토리 플러스 그쵸? 문자열 연결돼서 dir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파일명 뒤에 붙여서 파일 네임과 관련해서 어떤 문자열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겠죠. 자, 센스 있으면 딱 보시고 디렉토리 파일명 확장자 구별하는 거 보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에 구분점 포인트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자 자, 이런 패스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래시라는 기호의 의미를 두고 점이라는 기호의 의미를 둬야지 우리가 어떻게 부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가 그쵸? 문자열 스트링 객체가 형성되면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 정보를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위치, 그쵸? 자, 실제 메모리에서, 그쵸? 우리가 이 상수, 문자열 상수 자체가 순번을 가지고 객체화해서 나열이 연속적으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한번 살펴볼게요. 스트링 패스, 그쵸? 스트링 패스.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경로명입니다. 그쵸? 패스는 경로명이고 dir은 뭡니까? 일단 만들어 놓은 스트링 객체죠. dir 파일 네임 ext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 놓고요. 자, 보시면 얘는 스트링이고 문자열 객체들이 담길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인덱스, 자, 위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째는 int, 정수의 위치죠. 3.5번지 없잖아요. 그래서 int 해서 인덱스와 fdir 변수를 지역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에 그리고 fdir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입력한 경로명, 그쵸? 예. 경로명 문자열, 그쵸? 스트링에, 그쵸? 문자열 객체에, 자, 패스점, 그 속에 있는, 그쵸? 예, 이 스트링 객체에서 동작할 수 있는 메소드 볼게요. 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예. 자, 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어 단순한 영어 공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 last index of입니다. 자, 뭐 영어 복잡한 뭐 문법도 아니고 마지막에 그쵸? 예. 자, 이 가로 속에 있는 인수의 인덱스입니다. 자, 가로 속에 뭐가 있냐면 점 기호가 있어요. 구분 역할을 할. 그쵸? 예.
자, 파일이면 대부분 그쵸? 파일명 뒤에는 확장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점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인덱스 나와 있고요. 슬래시.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점의 인덱스 위치 정보입니다. 그런데 라스트잖아요. 그죠? 예,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얘는 문자열과 관련된 정보 자체가 경로명, 파일의 경로명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 개가 중간에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점 하나 있으니 어떻게 해요? 패스가 이 점의 마지막 인덱스를 찾아냅니다. 굳이 숫자로 따져볼까요? C 0번지예요. 0, 1, 2, 3, 4. 자, 그래서 0, 1, 2, 3, 4, 5, 6, 7 상당히 기네요.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번지가 점이 있는 위치죠. 자, 그래서 그 인덱스 위치를 넣습니다. 23죠? 네, 9예요. 자, 그러면 슬래시입니다. 자, 경로죠. 폴더, 디렉토리 구조 속에 포함 관계가 있는 걸 표현할 때 슬래시를 하는데 슬래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라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번째 이 위치의 슬래시를 구하는 거죠. 세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번지에 있네요. 그죠?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위에 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스트라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었고요. 자, 세 개 중에 라스트의 의미를 표현했죠. 자, 그러면 이 FDIR에도 18이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파악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구하고 나니까 점이 없는 거예요. 문자열에 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확장자가 표기되지 않은 경로명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끝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별하려는 문자가 이 문자 열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 값을 위치 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이 라스트 인덱스 오브가 그렇게 메소드가 처리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다면 확장자 표현을 할 수 없으니 이 프로그램 뭐예요? 리턴 끝내라, 종료해라. 해서 밑에를 수행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23이니까 진행을 해야죠. 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dir과 파일 네임과 ext 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 놓은 세 개의 자, 는 대입이 되고 있죠. 스트링 객체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스트링 공간의 객체가 연결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스트링 객체는 준비되어 있고 해당 인스턴스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패스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패스점, 서브스트링, 서브스트링, 서브스트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점해서 스트링 클래스에 서브 스트링 스트링의 서브 하위 구성을 하고 있는 문자열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쉼표. 자, 안에 인수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 두 개인 경우가 그러니까 하나인 경우가 밑에 EXT에 보이고요.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빈칸 이번에 꼭 쉼표를 해야 할까? 뭐 이런 표현의 답안 여러분이 혹시 확인하셨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숫자 하나인 경우가 있고요. 점 서브스트링 메소드에 두 개의 인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열 추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서브스트링 해서 패스 속에 있는 문자열 처리를 해요. 자, 거기에 0 숫자를 적습니다. 0번지부터 인덱스 시작 위치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쉼표 적으면 이 부분이 시작 인덱스예요. 시작점. 네, 그리고 끝점이에요. 추출할.
자, 인덱스인데 제가 점이라고 적은 표현했을 뿐이에요.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서브스트링을 우리가 알아옵니다. 자, 쉼표 보시고요. 0번지부터 FDIR. 자, 우리 FDIR에는 18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18번째 자, 문자 열들을 추출을 해서 인덱스 새로 형성해서 객체에 연결시킵니다. 자, 보시면 이 18이라고 나와 있는 이 숫자에 이제 헷갈리시는 건 이런 거예요. 자, 0번지부터 해서 0, 1, 2, 3, 4, 5, 6, 7 해서 18의 위치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브스트링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0번지부터 18번째까지면 18번째 사이입니다. 사이. 그렇죠? 시작에서 끝 위치 사이의 문자열. 그렇죠? 예.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예. 자, 시작에서부터 끝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자, 인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0,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상황 보시면 0번지, 1번지 위치도 중요한데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앞부분 샘플을 한번 들어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C에 콜론, 그렇죠? 네. C에 콜론 있고요. 슬래시 있고요. 유저즈에 해서 뭡니까? 다운로드 있습니다. 뭐 다 적죠? 뭐, 그쵸? 네. 슬래시까지 적었어요. 자, 보시면 위치 따져볼게요. 여기가 0번지예요. 그러면 C 위에 0이라고 적지 마시고 실제 메모리 공간 비트로 되어 있고요. 이 0이라는 위치는 메모리 주소상에서 C의 시작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C는 그쵸? 콜론 1과 2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번지, 뭐 어떤 주소를 표현할 때 항상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그 시작 주소예요. 그렇죠? 연속적인 상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몇 번지도 역시 그렇죠? 요 앞부분이라고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가신다면 자, 이 슬래시 나와 있는 18번째 그렇죠? 네. 위치 우리가 따지고 있는 여기도 실제적으로 이 슬래시는 18번째부터 19번째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럼 0번지서부터 18번지 사이에 그렇죠? 네. 있는 문자열을 추출하게 되므로 자, 어떻게요? 자, 첫 번째 DIR에는 여기 0번지서부터 18번째 사이인 S까지가 DIR의 문자열 객체로 생성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파일 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네임, 자, 눈으로 보시면 테스트죠. 자,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추출을 해야 되냐면, 그렇죠? 테스트. 인덱스 23입니다. 그렇죠? 예. 자, 23 여기 점이 있는데요. 그 앞에 T. 그러면 18 슬래시 있는 다음 19번지부터 여러분이 추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의 위치가 19, 쉼표 23이 돼야 돼요. 자, 19라고 적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표현, 일반화된 코드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그쵸? 예. 해당 위치에 뒤, 하나 뒤 위치죠. 어디에? 여기에. 그렇죠? FDIR에 그 다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1번은 답이 FDIR의 하나 뒤예요. 하나 뒤. 플러스는 뒤고 마이너스는 앞이겠죠? 거기서 뒤입니다. 뒤. 하나 뒤 위치.
그렇죠? FDIR이 18이었고요. 플러스 1 하면 19가 되니까 19번째부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스트의 T에서부터 ST의 T까지가 자, 파일 네임 객체에 추출돼서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점 마지막에 점 나와 있는 테스트 TXT. 자, 실제적으로 23, 24, 25, 26이에요. 그렇죠? 26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여기에 26해서 두 개를 적은 게 아니고 한 칸 적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브스트링의 경우엔 인수가 두 개인 서브스트링이 있고요. 하나인 메소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부터 얘는 마찬가지로 시작 위치예요. 시작 인덱스. 이렇게 하나를 적으면 알아서 종료. 끝까지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3에서 23 다음에 24겠죠. 그쵸? 예, 24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라고 해줘야 되죠. 예, 24.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라고 적을 수가 없으니 어디요? 인덱스의 뒤위치. 그쵸? 예, 인덱스의 하나 뒤위치. 23이니 우리는 24번지가 필요한 거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추출의 결과 해서 여기까지 마저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요? 여기가 확장자 EXT에 들어가는 정보죠. 자, 출력 결과는 C 콜론 슬래시에서부터 자, 설명을 드렸지만 슬래시 안 하고 S 다운로드까지만 됩니다. 자, 파일명 마찬가지로 저기에 TS 테스트까지만 됩니다. 추출 안 됩니다. 자, 얘도 확장자도 TXT 이렇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스트링 클래스의 대표 메소드 서브스트링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였고, 자, 위치 정보는 정수로 우리가 파악을 라스트 인덱스 오브로 했으니 그 뒤부터 좀 까다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서브스트링은 막상은 그쵸? 막상은 시작점 위치 부분만 빈칸으로 나왔죠. 저 18번째 사이. 그쵸? 예, 요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작과 끝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그쵸?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8번, 그러니까 문제 19번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하나 둘 구성해서 살펴보는 걸 얼마나 많이 보고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확한 이 자바 쪽에 출제 범위에 있는 그쵸? 메소드에 대해서만 정리하세요. 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기본에서도 그쵸? 예, 얘기를 드렸지만 최소한의 자바 강의 마지막 편에도 있었지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부분의 문제가 자바에서는 당분간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대표적인 메소드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대표적이에요. 자, 메소드 이름이 있고요. 메소드 기능이 있고요. 자, 메소드라는 게 뭡니까? 멤버 함수. 자, 함수라는 건 자, 인수를 가지고 가서 처리된 결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가 반환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결과. 그렇죠? 예. 그렇죠? 정확하게는 메소드 호출 후 처리 결과죠. 그렇죠? 반환시 결과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소드 이름 살펴볼게요. 자, 메소드 이름은 점 다음에 객체명 점
메소드 이름이 되고 가로 안에 데리고 호출 시 가지고 가는 매개 변수가 있고 갖다가 처리하고 반환한 반환값이라는 게 있죠. 반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메소드 이름은 이렇게 점 다음에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점 C, 점 E, I, L이에요. R, S, S, T, T, V 그쵸? 예. 자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카멜 표기법, 낙타시 표기법 해서 중간에 at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코드 중에 보셨죠? 캐릭터 at. 이렇게 스펠링 틀리지 않고 메소드 문제가 표기가 되고 여러분한테 이런 빈칸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랭스 정도, 당분간은 랭스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적으면 이 숫자 정보를 바탕으로 그 위치에 글자 하나를 추출해서 오는 기능을 하는 거죠. 특정 위치에 인덱스라고 하는 여기 숫자, 여기 3.5 같은 거 입력 안 됩니다. 정수 몇 번째, 그쵸?를 의미하는 숫자 하나가 있으면 특정 위치의 문자열을 내 내부에, 그쵸? 네, 외부로 호출하는 게 아니고 메소드는 내부, 객체 외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문자 한 글자를 가지고 와요. 그쵸? 네, 그 위치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 그래서 반환형이 캐릭터. 단일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릭터형을. 자, 그러면 두 문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문자를 딱 나와 외부에서 들어온 자료죠. 비교 대상. 그렇죠? 예, 비교를 할 땐 점 equals를 쓰면 그래 같다 다르다라는 불리언 true와 false의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 그다음에 index of 보셨죠? 자, 지금 여기에선 인덱스 오브고 우리 앞에 마지막 문제에선 라스트 인덱스 오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인덱스 오브의 오 대문자죠. 이러한 문자열, 그쵸? 또는 객체에 포함되고 있는 문자열, 객체명 적으면 거기에 위치값. 자, 위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int 해가지고 예, 인트형입니다. 인트형으로 몇 번째. 자, 캐릭터는 뭐예요? 예, 자료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문자로 가지고 오는 거고, 예, 얘는 위치를 가지고 와야 되죠. 위치 반환. 그래서 정수형으로 가지고 오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당분간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헷갈린 랭스, 소문자입니다. 저 랭스인 경우에는, 자, 우리 스트링 클래스 배우고 있죠? 이 클래스의 객체의 문자의 개수를 반환을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은 널문자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널문자 제외하고 순수 데이터의 개수, 문자들을 모은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의 개수를 반환해요. 몇 개, 그렇죠? 예, 몇 개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 여기는 몇 번째. 자, 그럼 replace는 교체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예제 봤죠? 예, 이 교체 대상을 해당 내용으로 replacement 해라 해서 원본 자료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substring은 자, 저희가 이렇게 묶어서 봤죠. 자, 시작 인덱스만 있을 경우가 있고요. 시작과 끝 두 개의 인수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자열을 추출을 해가지고 반환하는 거죠. 자,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열의 끝까지 시작만 얘기했으니까 그쵸? 끝까지이고 시작과 끝 사이 더 정확하게는 끝 위치 전까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자로 갑니다. to, 그쵸? lower, 낮은, 그쵸? case, 그쵸? 예. 자, 소문자. 얘가 대문자인가 봐요. 그래서 소문자를 변환한 후. 자, upper. 그쵸? 예, 얘는 소문자, 대문자로 to 갑니다. 그쵸? 자, trim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앞뒤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백 제거한 다음에 순수히, 그쵸? 예, 의미 있는 문자 열을 반환할 때 쓰고요. 자, 이 value of는 자, 여기다 숫자를 적어요. 3.
또는 3.14 정수던 실수를 적으면 이거 지금 숫자인데 오브 밸류즈. 아, 나 지금 문자인데 쌍따옴표가 있으면 그죠? 321이 아니에요. 321 이걸 어떻게 해요? 오브 밸류 그렇죠? 예, 321로 바꾸고 싶을 때 그렇죠? 쌍따옴표가 있으면 문자 열이기 때문에 변환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숫자를 문자 열화 반대로 그렇죠? 예, 숫자를 문자 열화 그죠? 숫자를 안에 넣으면 제가 지금 화살표를 여러 번 헷갈리게 적었는데요. 자, 숫자를 여기에 321이라고 가지고 가면 얘를 321이 아니고 321로 문자로 변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과는 문자가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대표적인 메소드 정도만 그렇죠? 예, 알고 가신다면 어떠한 자바 코드 보셔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펠링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라 암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 코드의 맥락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는 당분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반영된 그죠? 매우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이 반영된 자바 코드도 여러분이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의 문제의 의도 자체가 수준이 아니고 출제 의도 자체가 여러분한테 개발자 수업을 공부를 하고 와서 그쵸?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맥락상, 자, 객체지형의 개념을 반영한 언어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알고리즘이라는 로직은 C 언어에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순서도와 더불어 되시고 자바는 기본적인 객체지형 속에서의 메소드와 속성 값이 어떻게 그 객체를 다루는 객체 배열과 그쵸 문자열 인스턴스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 몇 가지 패턴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상속이라든지 객체장의 개념을 장황한 코드로 나오는 문제는 의미가 특별히 없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여러분 스스로 잘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공부하고 가신다면 시험장에서 집중하시면 난이도 어려운 시험 아니니까 꼭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